나는 게 있죠. 밑으로 이제 물이 흐르고 그러면 아무튼 그래가지고 여기는 이제 포장을 새로 작업을 했습니다. 방통할 적에 석축이 이렇게 쌓여져 있고, 예, 여기입니다. 1977년도 오래된 주택. 계단 한 단을 더 만든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 둘, 세 개밖에 없어요. 단높이도 상당히 높았죠. 단높이도 줄이면서 한 단을 더 빼서 올라다니기 편하게, 예, 그렇게 계단이 만들어졌습니다. 뭐 힘든 건 어쩔 수 없지만 그래도 작업이 잘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도 이제 정해진 예산으로 하다 보니까 예산이 없다 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소중한 집을, 엄청 소중한 집이죠. 봄을 이루지 않습니까? 기꺼이 맡겨주신 건축주분께 보답을 하는 의미에서 제 인건비를 어느 정도 벌어가지고 돌려드렸습니다. 여기 현장 작업도 개인적으로 조금 욕심이 났던 현장이에요. 1층 집, 2층 집이 됐는데 그 전에는 단층 주택이었습니다. 대문 쌍도가 있었는데 하나를 키우고 나머지 한 짝을 버리고 여기다가 택배 보관함을 만들어서 심었습니다. 자, 안쪽에서 보면 이제 이런 모양입니다. 이렇게 생겼어요. 택배 기사님들께서 바깥쪽에서 물건을 넣으면은 집 안으로 들어와서 문을 열고 택배를 수거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우편물도 열어서 여기서 회수해 가시면 되는 거예요. 요것이 부속 건축물인데 옛날 집들에는 항상 있죠. 여기도 1977년도 주택이기 때문에 요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요 위로 뭐 창뚝대를 올려놓을 수 있도록 평 슬라브 지붕이요. 그런데 이제 지붕을 씌웠습니다. 그리고 이런 부분도 같이 마감을 하는 게 어떻겠습니까? 제안을 해드렸는데 뭐 예산 초과라고 하셔가지고 이제 페인트만 이렇게 칠해드렸고, 건축주분께서는 요 방화문을 하나 교체하는 비용만 지불을 하셨고, 나머지 이제 요 지붕 씌우는 거랑 홈통, 그리고 들어가면 바닥에 몰트를 한번 치고 그리고 페인트 작업을 하고 콘센트를 하나 또 만들어 놨죠. 스위치는 2구 달아놓고 벽등을 하나 놨고 환풍기 하나 놨습니다. 콘센트는 상시로 작동을 하고, 이거는 이제 환풍기. 스위치를 끄면은 밖에 셔터가 자동으로 잠겨 가지고 빗물이나 이런 게 들이치지 않습니다. 스위치를 켜면은 열리죠. 이런 데가 상당히 습하기 때문에 이런 환풍기를 달아주는 게 좋죠. 평상시에는 문을 열어가지고 환기를 자주 시켜주는 게 좋습니다. 안 그러면은 안 좋아요. 조명을 이렇게 달아드렸죠. 이런 데는 이제 뭐 배관을 쭉 파가지고 그렇게 매립을 시키지 않습니다. 그렇게 해도 되긴 하겠지만 어차피 기능적인 부분이 중요한 것이고, 그리고 건축주분께 부담을 드리지 않으면서, 그 전에 여기 물이 아주 주룩주룩 새고 아주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쥐약장도 후 불면 날아갈 정도로 다 밀리고 쓸려서 막 해고 막 벌어지고 해갖고 안에 물이 여기저기서 침투하고, 특히 여기 이렇게 옥상처럼 아주 쓸모없는 공간이었는데 요 올라가서 점검을 할 수도 없는 요 부분이 그 전에 시멘트 난간이 이렇게 올라가 있었죠. 예. 거기서 이제 방수 관리라든가 이런 게 제대로 안 되기 때문에 여기가 아주 그냥 소용없었습니다. 근데 거기를 지붕을 다 씌웠습니다. 빗물을 거기서 받지 않고 바로 그냥 흘려내려 보내는 그런 식으로 해서 작업을 해서 장기적으로 보수를 하지 않아도 되고 두 발 뻗고 주무실 수 있도록 그렇게 작업이 되었습니다. 여기도 다 작업을 했고, 원래는 이 창이 요만큼 높이 있었습니다. 이렇게 있었는데 이거를 내리면서 단층짜리 주택을 2층으로 만들었다, 그런 얘기입니다. 여기도 원래 창이 요만큼 있었는데 요거를 오리고 붙이고 해가지고 이렇게 만들었고, 이쪽에도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여기도 원래는 상당히 가파른 계단이 있었어요. 소용없는 계단이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이렇게 올라가는 건데, 계단을 만들 때 팁은 이쪽에다가 이제 판석을 넓은 거 하나 이렇게 만들어 놓으면은 요게 있는 거랑 없는 거랑 느낌 자체가 틀립니다. 오르거나 내릴 때 조금 더 안정감이 있다는 그런 느낌이 들기는 하죠. 뭐 이 부분도 그렇고, 이 부분은 서비스. 건축주 사모님께서 제일 마음에 들어 하시는 건 이 공간입니다. 가스 계량기도 원래 하나였는데 2층으로 만들면서 201호, 101호 이런 식으로. 자, 외부는 뭐 이런 식으로 되었고, 이쪽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여기다 이제 제가 차단기를 하나 달았습니다. 이렇게 들어와서 밑으로 이렇게 들어갔죠. 여기를 통해서 이렇게 저렇게 찢어졌습니다. 여기 대문의 전원, 벽등, 요거 요 안에 콘센트, 이런 것들을 한 번에 차단을 할 수가 있어요. 외부의 전기만 차단을 할 수 있다, 뭐 그런 얘기입니다. 제가 그냥 임의로 달아둔 건데, 내 집이라면 이런 게 하나 있으면 나쁘지 않을 것 같아서 설치를 한번 해봤습니다. 거실 사각형 도름 계단입니다. 요 기둥을 꼭지점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올라갑니다. 창고, 침실, 저 안에도 화장실이 하나 있고, 그리고 여기도 거실, 욕실, 이쪽이 세탁실, 이쪽이 냉장고, 주방은 이제 건축주분께서 따로 아시는 데가 있다고 해가지고 건축주분께서 직접 설치를 하신 겁니다.
이쪽에는 이제 입구방, 이쪽에 실내통신 단자함, 보일러, 온도조절, 스위치, 비디오폰, 전기, 분전압, 점검구 뭐 이렇게 됩니다. 예, 모든 전기 결선이나 이런 것들이 다 이쪽에 모여서 결선이 됐기 때문에 평상시에 이것도 열어볼 일이 없어요. 문제가 생겼을 때는 이것만 열면은 모든 선들이 다 여기서 결선이 됐기 때문에 관리하기가 쉽다, 뭐 그런 얘기고, 각각의 전기 배관에는 제가 일일이 다 딱지도 붙여놨습니다. 인덕션, 외부 센서, 거실, 콘센트, 전열, 전등, 메인 뭐 이런 식으로, 통신항, 페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다 잡아놨습니다. 전기 배관이나 전선 이런 것들은 이제 손이 많이 가게 되고 재료도 많이 들어가게 되는데, 결국 집주인 입장에서는 나중에 사후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한 그런 전기 공사법이라고 보시면 되는데, 물론 이게 정답은 아닙니다. 근데 내가 이 집주인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나중에 이롭다고 생각이 되기 때문에 그렇게 작업을 하는 겁니다. 공사하는 사람이야 뭐 공사 끝나고 돈 받고 나가면 끝이지만, 나중에 문제가 생겼을 때는 아쉬운 얘기를 해야 되고, 집주인이 관리를 알아서 잘 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놓고 가는 게 좋다, 뭐 그런 생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나눠놨는데 이것이 무엇이냐. 6구짜리도 있습니다. 근데 이제 6구짜리가 타닥타닥 이렇게 붙어 있으면은 어떤 게 어떤 건지도 몰라요. 근데 지금 이렇게 뭔가 3개, 뭔가 3개, 뭔가 3개인데 이건 뭐고 이건 뭐고 이건 뭐일 것 같은 생각이 들죠. 여러 개가 이렇게 모여있으면 뭔지도 헷갈리고 외워지지도 않지만, 내가 머리가 나빠서 그런지 모르겠지만 때가 꼬장꼬장하게 끼면 상당히 지저분해지고 스위치 불 켜기도 싫은 그런 생각이 들 수도 있어요. 이것이 무엇이냐, 이거는 거실과 주방의 서포트 조명이고, 이것은 이제 거실 조명을 3구로 잡은 건데, 입구에 있다 그래서 입구가, 가구는 제가 직접 설치를 한 거는 아닙니다. 각 방마다 시침 조명 용도로 사용을 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해서 창 쪽에다가 하나를 박아 드립니다. 1구, 2구, 3구 이런 식으로 작업이 됐다, 그런 얘기입니다. 안방으로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붙박이장도 이제 건축주분께서 직접 설치를 하신 거고, 여기는 이제 슬라이딩이네요. 천장에는 각 방마다 이런 식으로 이제 하나씩 설치를 해드렸는데, 벽걸이 에어컨을 나중에 추가로 설치를 한다든가 벽걸이 선풍기를 설치를 한다든가 그럴 때 아주 유용하게 사용을 할 수가 있죠. 다른 방에도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이제 에어컨을 설치를 할 만한 자리에다가 이렇게 콘센트를 만들어 놓으면 나중에 필요해서 더 못 살겠다 해갖고 에어컨을 나는 설치를 하고 싶다 해서 설치를 할 때 콘센트가 없으면 난감하죠. 포기를 하거나 어떻게 해서든 막 이렇게 꽂아가지고 막 이렇게 해서 사용을 할 수도 있어요. 그러면 이제 일반 전기하고 차단기 구분이 안 된 상태에서 막 그렇게 끌어다 쓰면 차단기가 뚝뚝 떨어지기도 하고 난리가 나는 거죠. 그런 거를 생각을 해서 벽걸이 에어컨을 설치를 하지 않는다고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설치를 해 놓는 겁니다. 나중에 정말 필요할 때는 정말 꿀같은 그런 콘센트가 될 것이고, 건축주분께서 중간에 이사를 가시거나 다른 분이 들어온다고 했을 때는 또 이게 필요할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까지 생각을 해서 제가 그냥 임의로 설치를 하는 겁니다. 전기 배관을 할 적에 하나 더 던지고 구멍 팔 적에 하나 더 파고, 그리고 콘센트 달 때 하나 더 달면 되는 겁니다. 별거 없어요. 안방 화장실, 화장실은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조그만한 안방 사이즈보다는 약간 좀 사이즈가 크죠. 이게 300각이니까 하나, 둘, 셋, 넷, 4, 3, 10, 1200, 1300에 하나, 둘, 셋, 넷, 다섯, 3, 5, 15, 1300에 1600 사이즈인데 이 정도면은 약간 커요. 건축주분께서 말씀하시기는 양변기하고 세면기 그리고 이렇게 있었으면 좋겠다 말씀하셨는데, 이쪽 반대편에다가 샤워기를 놓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다가 호수 이렇게 이제 스테줄로 연결돼 가지고 이렇게 샤워기를 이렇게 놓고, 그거보다는 깔끔하게 세면기를 쓰고 뒤쪽에다가 샤워기를 설치를 할 수가 있어요. 세면을 하다가도 뒤돌아서서 샤워를 할 수 있는 거죠. 기대용 콘센트를 하나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는 드라이기라든가 이런 걸 이제 꽂아서 사용을 할 수가 있어요. 콘센트를 여기는 세로형, 여기는 가로형 이런 식으로 해서 설치를 해 드렸습니다. 거실 욕실 한번 들어가 볼게요. 이렇게 생겼습니다. 세탁 보일러실, 전기 결선이 이렇게 돼 있죠. 점검구를 만들어서 나중에 점검을 할 수 있게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환풍기 하나 설치해달라고 해서 설치해드렸고, 조명은 6인짜리 주백색 다운라이트 매립되었습니다. 2층에 거 하나, 1층에 거 하나 공용 보일러실을 만들어서 한꺼번에 설치를 하면은 집주인 입장에서는 관리하기가 상당히 편합니다. 가스 계량기가 1개였었습니다. 근데 이제 1개를 더 신청을 해가지고 설치를 했어요. 이 보일러 때문에 이 가스 계량기를 하나를 추가적으로 설치를 한 겁니다. 2층에도 지금 난방 배관이 다 깔려 있어요. 원래는 전기장판을 쓰시려고 전기 판넬을 사용하시려고 생각을 하셨다고 말씀하시는데, 일단 전기 누진세가 상당합니다. 그리고 자칫 차단기가 떨어지거나 전기 콘센트나 이런 것이 녹거나 화재가 발생을 할 수가 있어요. 가능하다면 주택에서는 전기 판넬이나 이런 것들은 맞지가 않다고 생각을 합니다. 뭐 꼭 안 되는 건 아니지만 가능하다면 보일러 난방을 하는 게 좋다, 그런 얘기입니다. 1등급 컨덴싱 사용을 했고, 특별하게 말씀을 안 하셨는데 제가 일부러 달아드린 겁니다. 청소도 할 수도 있고, 그리고 손빨래도
필요로 할 수도 있고 그래서 내연수로 하나 박아드린 거고, 분배기에도 이렇게 글자를 써놓고 빠져나갑니다. 계단 밑에 쪽장이 있죠. 여기가 어떻게 생겼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이런 짜투리 공간이 있는 것이 건축주분께서도 아주 마음에 든다고 하십니다. 문틀장, 문틀 열면 이렇게 창고 공간이, 계단이 이렇게 생겼습니다. 나선형으로 이렇게 올라가는 그런 도름 계단입니다. 그리고 이런 공간도 일부러 메우지 않으십니다. 여기다 무엇라도 올려놓을 수도 있고 뭐 그렇기 때문에 이 모양을 그대로 살려서 필름 작업을 하고 도배 작업을 합니다. 이런 데는 별도의 스위치를 만들어서 조명을 이렇게 설치해주면 좋습니다. 스위치를 별도로 달아서 등을 하나 박아놨다, 그런 얘기입니다. 계단 측면에 서랍을 하나 만들어놨습니다. 잡아 떼면 되는 것인데 이것이 조금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그래서 가구 공사는 이것도 이런 걸 보면은 제가 직접 했어야 되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는데, 뭐 아무튼 공간만 이제 제가 만들어 드린 거고, 가구 설치를 할 적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그래서 이렇게 좀 만들면 됩니다 라고 말씀드렸는데 전혀 제가 생각했던 거랑 완전히 좀 다릅니다. 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소용없다는 거죠. 소용없는 건 소용없는 거지 뭘. 이거 안 들어가는 거야? 참, 그렇다는 얘기입니다. 공간은 잘만 활용을 하면 쓸모있는 공간인데, 여기가 이제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입니다. 실내 계단을 이렇게 만들었는데 최대한 밀어가지고 이렇게 뽑았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 보겠습니다. 사각 도름 계단, 뭐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찰 난간을 설치를 했고, 저기 밑에서 올라오면서 아니면 여기서 나와서 내려갈 때 센서가 감지를 합니다. 이쪽에서부터 이렇게 한 줄, 요 할로겐 램프 전구색이 불이 켜집니다. 밤에는 이제 이게 집중형 할로겐이라서 바닥으로 이렇게 똥둥 떨어지는 이 조명이 보기가 괜찮습니다. 등을 생각보다 많이 달아놨기 때문에 그렇게 어둡다고 느끼지도 않을 겁니다. 그래서 뭐 이런 식으로 이제 계단은 만들어졌다, 그런 얘기입니다. 원래는 이쪽으로 막 어디 이렇게 해갖고선 여기 요만하게 해갖고 실제로 막 올라오면은 요만했죠. 요만큼 말고는 다 저기 소용없었습니다. 그래서 외벽 쪽도 이제 벽이 너무 부실부실해가지고 다 단열재를 넣고 뭐 방수핀을 치고 해서 뭐 이렇게 벽돌을 이렇게 쌓아가지고 그렇게 해서 외벽의 구조적인 부분을 닫고, 요 바닥이 여기였습니다. 거의 이만큼 사람이 설 정도가 되려면은 이 정도는 와야 되는데 이걸 다 잘라먹고 못 쓰는 거예요. 이만큼 뭐 바닥을 발도 안 들어가는데 되겠습니까? 안 되지. 소용없어요. 그게 이제 이 집의 리모델링의 핵심이었어요. 1층은 이제 건축주분 두 분이 거주를 하실 거고, 그리고 여기는 자제분이 요쪽 방, 나만의 방을 갖고 싶어 하시고 나만의 공간 원하셨는데 전체적으로 그런 공사를 하면서 복도, 조그만한 거실이 생겼고 내 방을 갖게 되었습니다. 여기도 이제 꽤 쓸만한 공간이 이렇게 생겼죠. 조명이 이렇게 많은 거 아니냐, 요즘 스타일로 이 정도만 하면 상당히 어둡습니다. 그래서 등을 곱하기 2를 달아가지고 스위치를 구분을 하면 되지. 뭐 이렇게 하고 싶으면 이렇게 하시고, 좀 더 밝았으면 좋겠다 그러면 이렇게, 이 정도는 달아줘야지 어느 정도 조도가. 주백색입니다. 3인치 다운라이트, 분배기가 들어있습니다. 2층에 실내 통신단장, 공간구, 분전함 한번 열어보겠습니다. 공유기라든가 허브 같은 거 사용할 수 있도록 콘센트를 만들어 놨고, 그리고 이거 외부 통신함 스페어라고 써놨죠. 여기가 지금 스페어로 그냥 배관을 하나 찔러 놓은 건데, 여기다가 선이든 뭐든 찔러 넣으면 외부 통신 단자함으로 통합니다. 밖에 외벽에 있는 거 뚜껑을 열어서 보면, 자, 외부 통신함에서 이거를 끊기지 않고 다이렉트 찔러서 빼 나온 것이죠. 우측방, 창고방. 이 동축은 인터넷 TV를 사용을 하면은 구조가 없지만 이게 통신사마다 요거를 사용하는 데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요것만 이렇게 빼놓은 현장이 있었죠. 저희 현장은 아닌데 우리는 항상 이렇게 뽑아놓기 때문에 문제가 없었는데, 건축주분께서 요거를 사용을 하는 그 통신사가 약건이 좋아가지고 여기랑 계약을 꼭 하려고 하는데 요것만 뽑아놔가지고 설치가 안 된다 그래가지고 부랴부랴 나중에 뺀 뭐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아무튼 2층에 이렇게 통신단자함을 만들어놨고 1층에도 별도로 만들어놨어요. 분전함은 30에 3회로 전등, 전열, 에어컨 간단하게 설치를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는 이제 점검구인데, 여기를 열어보면 뭐 이렇게 생겼습니다. 외벽하고 천장은 전부 이렇게 수성 연제품 단열을 했었고, 전기 결선이 이렇게 돼 있죠. 전기 배관에 이런 식으로 이제 다 번호를 먹여놨습니다. 좌측방 창고 전열, 거실 우측방 전열, 뭐 이런 식으로 해서 딱지를 붙여놨기 때문에 나중에 문제가 있을 때는 이 전기 결선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점검구 뚜껑을 열어가지고 요거에서 딱지를 보면 금방 문제가 있는 걸 잡아낼 수가 있어요. 그런 식으로 됐습니다. 외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폐쇄되고
그리고 밀폐된 이 공간에 숨을 불어넣는 거예요. 공기가 순환이 되도록 외벽에 구멍을 뚫어가지고 환기구를 하나, 둘, 셋, 3개 이상 이렇게 만들어 놨습니다. 요게 꽉 막혀가지고 안에 공기가 빠져나가지 못하고 썩는 것보다는 훨씬 낫습니다. 여기에 구멍을 뚫어서 공기 순환을 해줄 수 있으면 좋다. 옛날 주택들이 천장 박공 지붕이 목재로 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요. 여기 현장도 목재로 그렇게 돼 있었는데 그 목재의 구조물을 썩지 않고 오래도록 내구성을 늘려주는 것이 이런 공기가 순환이 되는 거예요. 천장 골조가 목조인 곳은 이런 환기구멍이 필수다, 그렇게 보셔도 됩니다. 전기계산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전공구를 열어서 확인할 수 있는 그런 곳에다가 설치하는 게 좋다. 3인치가 주조명인데 6인치짜리 조명이 하나가 달려있죠. 군데군데 달려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이냐, 처음에는 이게 생돈 많고 보기 싫을 것 같아도 나중에 눈에 띄지도 않습니다. 이걸 열어보면 전등 결선이 되어 있는 부분이 평상시에는 열어볼 일이 없어요. 근데 문제가 생겼을 때가 문제란 말이에요. 문제가 생겼을 때 어딘가 열어서 확인해야 되는데 전등이나 이런 전기배관은 할 수 있으면 이렇게 뚜껑을 열어서 확인을 하고 점검을 할 수 있도록 이렇게 장치를 걸어 두는 것이 건축주 입장에서는 좋다는 거예요. 문제가 생겼을 때 문제가 되는 겁니다. 문제가 생겼을 때 아주 꿀같은 그런 점검구 역할을 하는 것이죠. 이쪽에다 책상을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450 콘센트 그리고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다가 이제 침대를 놓으신다고 합니다. 침대는 누워있는 공간이니까 이쪽에 벽을 붙여서 슈퍼 싱글 사이즈에 맞춰서 그 옆에다가 핸드폰 충전하시라고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고, 이쪽에도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고, 850 높이의 가로형으로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는데, 여기는 이제 화장대를 놓으신다고 합니다. 화장대 위쪽으로, 화장대 높이가 일반적인 높이가 750에서 800을 넘지가 않습니다. 850에서 900 정도 높이에다가 콘센트를 가로 만들어졌습니다. 화장대를 넣으면 이러면 되겠죠. 뒤쪽으로 숨은 공간이 있습니다. 저쪽에는 나중에 수납장이라든가 알아서 잘 활용을 하시면 됩니다. 이런 빛각이면서 핸디캡이 상당할 것 같은데 천장이 생각보다 그렇게 낮지가 않아요. 허리를 당당히 세우고 그렇게 다닐 수가 있습니다. 거기다 이런 뒤쪽에 서비스 공간도 있다는 게 좋은 것 같고, 천장이 제 맘대로 이렇게 꺾여 있어요. 종이접기 하듯이. 여기가 이렇게 생겼는데 문을 이쪽으로 열면 아무 상관이 없습니다. 올라와서 문을 나는 이쪽으로 열고 들어가고 싶은 거예요.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하려고 하면 이쪽으로 가다가 이렇게 나올 때도 걸리고 소용없어. 그래서 올라가서 자연스럽게. 근데 그러다 보니까 문을 열었을 때 여기 천장에 받칩니다. 그래서 천장에 받치지 말라고 이렇게 문틀에다가 스토퍼를 하나 설치를 해드렸습니다. 걸리죠? 이 부분이 천장에 닿지 않는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쪽에다가 이제 책상을 놓으신다 해가지고 450 콘센트 인터넷 사용할 수 있게끔 이렇게 만들어 드렸고, 화장대를 놓으신다 마찬가지로 높이는 850 콘센트를 가로형으로 하나 박아 드렸습니다. 벽을 오리고 붙일 때 이 창을 잘 만들고 싶었어요. 창이 잘 안 나와. 뒤쪽에 넘어가면 지붕이 이제 이렇게 해가지고 경사 지붕이 이렇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는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가로로 최대한 끌어가지고 이렇게 창문을 만들어 드렸습니다. 환기도 잘 되고 채광도 잘 되고 그렇습니다. 수납장은 이제 건축주부에 직접 설치를 하신 것이고, 이쪽에다 또 침대를 놓으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쪽에다가 핸드폰 충전하시라고 슈퍼싱글 사이즈 옆에다가 콘센트를 만들어 드렸어요. 그리고 여기는 무엇이냐, 스위치도 따로 만들어 놨습니다. 이 공간이 천장이 좀 낮아가지고 여기서는 이제 침대를 놓는다든가 이런 작업이 안 됩니다. 버리기는 아깝고 해가지고 대략 여기가 한 평 정도 되는 공간이에요. 그거를 이렇게 파티션을 막아가지고 창고로 서비스 공간으로 활용할 수 있게 만들었어요. 여기도 콘센트는 이제 예비로 하나를 만들어 드렸습니다. 예비라고 해서 작동이 안 되는 게 아니라 작동이 되는 겁니다. 혹시나 여기 또 이제 나중에 전기를 끌어 써야 되는데 창고라고 필요 없다라고 생각을 하면 이쪽에서 선을 연결을 해서 끌어 써야 되는데 여기도 콘센트가 있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뭐든지 끌어 쓸 수 있다. 여기도 이제 점검구라고 보시면 돼요. 6인치 공갈등을 하나를 갖다가 박아놨습니다. 여기도 보면 이렇게 전기 미터기가 있죠. 공갈등이 이렇게 떨어져요. 전기 연결이 안 됐습니다. 침대 쪽만 켜고 싶으면은 저쪽만 이렇게 켤 수 있는 거예요. 자, 취침등, 창문 센터 쪽에다가 이렇게 보면 센터가 아닌 것 같은데 이렇게 보면 거의 센터죠. 침대에서 주무실 적에 불을 살짝 켜놓고 싶을 때는 멀찌감치 떨어져 있는 이 취침등만 켜놓으면은 은은하게 이렇게 하실 수가 있어요. 중간에 메인 조명, 공부하는 책상, 화장대. 그래서 총 4구로 스위치가 또 너무 많아도 정신없어요. 우주선도 아니고 소용없다고 생각합니다. 적당하게 3구에서 많게는 4구 정도가 적당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등이 이렇게 많아 보이지만 일단 없는 것보다 낫고 스위치를 적절하게 구분해 놓으면은 건축주분께서 알아서 잘 사용을 하신다, 그런 얘기입니다.
이제 날이 많이 선선해졌습니다. 그리고 이제 해가 넘어갔네요. 조용합니다. 혼자 쓰는 방에 창문이 이 정도면 꽤 쓸만하다고 생각합니다. 최대한 뚫은 겁니다. 거실이죠. 올라와서 그 채광용 창을 만들어 놨습니다. 만약에 이 창이 없다고 하면은 낮에도 상당히 어두울 때문에 여기를 크게 뚫어가지고 창을 만들었어요. 이쪽 방으로 창문이 있죠. 이쪽에서 이렇게 바라보면 이제 이런 모양으로 꾸몄습니다. 2층에 거실, 그리고 이쪽에 2층에 저쪽 방 창문입니다. 여기도 반대쪽에 다 붙였고, 이 부분이 이제 방수가 돼 있지만 관리가 안 되고 해서 완전히 소음이 물이 주룩주룩 밑에 좀 새는 그런 공간입니다. 거기에 이제 이런 식으로 공사지등을 갖다가 얹었어요. 고질적인 문제를 해결을 했다. 최소한 수명은 30년 이상 가져야 생각합니다. 고객들께서도 마음에 들어 하시고 싶습니다. 내일 이슈를 하신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침에 시간이 별로 없기 때문에 영상을 촬영하고 계시는 것 같아요. 아침에 일찍 와가지고 간단하게 중용 사진만 좀 찍어주기도 하고, 밖에 대문 옆에 댄서하고 조명 설치를 하고 이제 물러나고